이번 폴란드군 기갑 훈련에서 K2 전차가 보여준 위용은 놀라웠습니다. 훈련 전 내린 비로 인해 뻘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폴란드 사격 훈련장에서 K2 전차는 아무렇지 않게 기동하면서 안정적인 기동간 사격까지 선보이며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군 관계자들을 다시 한번 한국 무기에 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K2 전차의 기동과 사격에 깊은 인상을 받은 폴란드 군 총사령관 위즈와브 쿠쿨라 중장은 만면에 미소를 띄운 채 인터뷰를 진행하며 K2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ł manewr, był ogień, były pociski wszystkie w celu, było zmęczenie, ale i wielka satysfakcja. Wszyscy jesteśmy bardzo szczęśliwi. Dzięki czołgom takich jak czołgi K2 mamy szansę obronić Polskę. I to jest najważniejsze, bo to jest czołg, który da nam przewagę nad przeciwnikiem, przewagę jakości, a ta przewaga jakości umożliwi nam zniwelowanie przewagi ilości, którą się spodziewamy, biorąc pod uwagę sposób, w jaki dzisiaj walczy Federacja Rosyjska. Największym chyba dla nas wyzwaniem jest to, że chcielibyśmy mieć ten czołg jeszcze szybciej i jeszcze większych ilościach. Pierwsze z tych batalionów pełną gotowość operacyjną osiągną w ciągu najbliższych 3 lat. Mówię tutaj o pełnej gotowości operacyjnej, o tym, że będą w stanie w bardzo szybkim czasie, w każdej chwili gotowe wejść do walki. Jeśli chodzi o pozostałe brygady, to będzie to proces rozłożony w czasie i zajmie nam kilkanaście kolejnych lat i to będzie ściśle powiązane z harmonogramem dostaw. Sama polonizacja będzie wiązała się z produkcją części wyposażenia i dostosowaniem wybranych elementów, ale właściwości tego czołgu pozostają bez zmian. To będzie równie doskonały czołg jak ten, który dzisiaj tutaj obserwowaliśmy. Chodzi tylko o to, abyśmy jak największą część jego produkcji, jego serwisowania realizowali tutaj w Polsce, polonizując te procesy, o których wspomniałem. Dzięki tym czołgom zapewnimy bezpieczeństwo Polsce i zapewnimy również ochronę naszym żołnierzom, co jest równie ważne, aby nasze załogi były zwycięzcami tej walki. Przeznaczeniem naszych żołnierzy nie jest bohaterska śmierć, a zwyciężanie. 위즈와브 총사령관을 포함해 두다 대통령, 부와슈차크 국방장관 등 폴란드군 9위층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K2 전차는 뛰어난 성능을 증명해냈습니다. 총 4대의 K2 전차가 투입되어 1.2에서 2.7km까지 떨어진 표적을 상대로 24발을 사격해 1.2km 떨어진 이동 표적 단 1개를 제외하고 23발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폴란드 전차병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6주간 훈련을 받고 귀국한 아직 숙련도가 부족한 승무원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대화된 K2 전차의 뛰어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해 95%가 넘는 높은 명중률을 보여준 것입니다. K2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위즈와브 중장은 K2 전차는 완벽한 전차라 찬사를 보내며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 역시 이와 같은 완벽한 전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2 전차가 러시아 전차를 상대로 압도적인 성능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수적으로 불리한 폴란드가 승리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K2의 배치와 함께 폴란드군의 전술적 목표가 드러나자 가장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역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K2 전차가 러시아에 인접한 폴란드 국경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즉시 보도하며 가장 위험한 나토 전차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 배치되고 있다. 흑표는 서양에서 만든 어떤 전차보다 훨씬 더 새롭고 현대적이다. 이 전쟁 기계는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발전한 전차로 나토 전차 중 가장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전차이며 잠재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K2 전차가 러시아가 믿고 있는 최후의 방어선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서방 전차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인터뷰 영상에서는 훈련에서 K2 전차가 뻘처럼 변해버린 진흙탕 훈련장을 아무렇지 않게 돌파하는 모습과 전혀 흔들림 없는 기동간 사격을 실시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K2 전차의 뛰어난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K2 전차는 라스푸티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충분히 전투력을 유지하며 기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스푸티차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대에서 가을과 봄이 되면 땅이 뻘이나 다름없는 진흙탕 상태로 변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 일반 차량은 물론 웬만한 궤도 차량조차 라스푸티차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설적인 지휘관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을 좌절시킨 것도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했던 것도 라스푸티차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수행해왔던 라스푸티차이지만 지난해 3월에는
정반대로 침략하는 입장이 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라스푸티차로 인해 전차들이 움직이지 못해 공세가 지연되어 우크라이나에 반격의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라스푸티차로 인해 기동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군 역시 마찬가지이기에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라스푸티차에도 기갑 부대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전차가 높은 험지 돌파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K2 전차는 어떤 전차도 따라올 수 없는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적용한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 덕분입니다. 유기압 현수장치란 말 그대로 유압과 기갑으로 인한 서스펜션으로 차량의 충격을 완화하는 현수장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는 컴퓨터를 통해 보기륜의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로 K2 전차의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K2 전차는 보기륜의 높이를 다르게 조절하는 일명 무릎 꿇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고저차가 심한 험지에서도 포의 각도 폭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어떤 위치에 있는 적도 사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의 진가는 앞서 보여드린 늪처럼 변해버린 지형에서의 기동에서 드러나는데요. K2 전차는 일반적인 궤도 전차로 탈출하기 어려운 뻘에서도 현수장치를 이용해 후미는 높이고 전면은 높이를 낮추며 접지력을 비약적으로 높여 수월하게 탈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오늘날 전장의 환경에서 전차가 뻘에 갇히게 되는 순간 표적이 될 수 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본래 한반도에 가득한 논 지형에서도 전차가 돈저되지 않고 기동하기 위해 갖춘 능력이지만 덕분에 K2 전차는 러시아 일대의 라스푸티차를 막힘없이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서방 전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폴란드군 훈련에서는 K2 전차의 주특기인 기동간 사격도 최초로 실시되었는데요. 상당히 고난이도의 전차 운용 기술이기에 비교적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사격이 실시되었지만 그럼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차체와 포신의 모습으로 K2 전차의 뛰어난 안정성을 증명해냈습니다. K2 전차는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와 더불어 동적 포구 감지기 뛰어난 사격 통제 시스템의 조합으로 전 세계 어떤 전차보다도 뛰어난 기동간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미터에 달하는 전차의 포신은 사격 시 반동과 중력 등의 요소로 인해 미세하게 휘어 조준선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오차를 줄여주는 장비가 바로 포구 감지기입니다. 그리고 포구 감지기 중에서도 K2 전차를 포함한 극소수의 전차들에만 적용되어 있는 동적 포구 감지기는 주포 끝에 위치한 리플렉터의 레이저를 쏘아 반사된 레이저의 각도 차이를 사격 통제 장치에 전달함으로써 포구와 조준 장치의 오차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보정하는데요. 덕분에 K2 전차는 일반적인 정적 포구 감지기와 달리 전차가 기동하면서 포구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포구의 오차를 측정해 기동간 사격에도 명중률을 떨어뜨리지 않고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고속 기동 중 자동으로 목표물을 조준해주는 목표 조준 프로그램과 고속으로 기동하는 물체를 사격점이 일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사격하는 기능을 갖춘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해 K2 전차는 험지를 고속으로 돌파하면서도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기동 사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K2 전차의 뛰어난 기동간 사격 능력을 통해 평야 지대에서 빠르게 기동하면서 교전을 펼쳐야 하는 폴란드의 지리 조건에서 러시아 전차를 상대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실시된 이번 K2 실사격은 한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훈련이었는데요. 평야가 드문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2.7km 장거리 사격을 실시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K2 전차의 카탈로그 스펙을 증명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에서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상대로 성능 우위를 보여준 것과 함께 K2 수출에 있어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나토의 최전선에 한국 전차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한국과 K2 전차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동유럽의 주력 전차 자리를 독일과 러시아 대신 한국이 차지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세를 탄 K2 전차의 진격이 지구 한 바퀴를 돌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